자, 일단 보실게요. 자, 우리가 아까 했었지만 종합원가 계산은 과정을 타죠. 아까 제가 초코칩 만드는 과정, 뭐 예를 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 계산한다라고 해서 공정별 원가 계산. 그죠? 그 공짜는 제공품 할 때 공짜와 같아요. 공정. 그래서 우리가 제공품도 공정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미완성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공품 T 계정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는 아까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완성품 환산량은 수량 곱하기 완성도라고 했죠. 그럼 수량도 주고 완성도도 주는데 이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재료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료비 완성도는 문제에서 언급된 완성도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가공비 완성도 무조건 똑같아요. 그렇죠? 문제에서 언급된 완성도는 가공비 완성도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이 제공품 T 계정을 그리시고 문제에서 수량을 줄 거거든요. 그 수량을 T 계정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안 넣어도 돼요. 어느 정도 익숙하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돼요. 해보면 자, 여기에서 XXX는 이제 금액이 아니라 수량입니다. XXX는 수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기초 제공품이 우리가 증가하는 게 왼쪽이잖아요. 증가가 사변이고 감소가 대변이죠. 이렇게. 그랬을 때 기초 제공품이 당연히 차변. 그리고 우리가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떡볶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도중인 거잖아요. 그럼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 도중에 떡볶이도 넣고 채소도 넣고 그러면 당연히 완성시킬 수 있는 떡볶이가 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단기 투입분 또는 단기 착수분 수량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면 어저께 만들다만 떡볶이랑 오늘 새로 투입한 떡볶이랑 더해지면 총 완성시킬 수 있는 떡볶이 금액이 제공품 차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수량이죠. 수량 떡볶이. 수량 떡볶이 수량 좀 웃기긴 하다. 자, 근데 내가 떡볶이를 10개를 완성시킬 수 있는데 기말에 떡볶이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받아들여요. 떡볶이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좀 그런가? 죄송해요. 차로 할게 차? 떡볶이는 좀 그렇다. 그렇죠. 사례가 좀. 자, 어저께 만들다만, 어저께래. 작년에, 어저께 만들다. 죄송해요. 작년도에 만들다만 차가 만약에 예를 들어 20대. 올해 새로 차를, 차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게 80대. 그럼 총 100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말에 창고 들어갔더니 30대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대는 완성이 됐겠지라고 추정하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도 완성이 되면 그만큼 미완성품은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XX, X쪽에는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수량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이제 시험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 1급은 압도적으로 선입선출법을 냈어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좀 이따가 선입선출법 쪽은 제가 회차 불러드릴 거거든요. 미친 듯이 냈어요.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평균법도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평균법은요. 가정이 뭐냐면 이래요. 기초 제공품 있잖아요. 얘를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해사항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대요. 공장에서. 자, 제가 원가 회계할 때 항상 원가 회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해를 하려고 해요. 다.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해요. 왜 저렇게 됐는지. 그러면 원가 회계를 못해요. 공장에서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겠다라고 짜놨으면 그냥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기초 제공품이 어저께 만들다만 차죠.
어저께 만들다만 차도요. 올해 막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 평균법이에요. 즉 평균법은 어제 작년에 만들다만 차의 완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무시해버려요. 알죠? 무시하니까 일단 평균법의 말문제요. 일단 말문제 여기부터 띄울게요. 말문제. 일단 평균법은 작년도에 만들다만 걸 올해 새로 만든 것처럼 생각해 주니까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해버려요. 알죠? 그리고 작년도에 만들다만 차랑 올해 새로 만들기 시작한 차를 같이 완성시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물량 그림과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회사들은 작년도에 만들다만 차를 먼저 올해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올해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 차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신에 우리한테는 이게 좋죠. 왜냐면 계산 과정이 선입선출법보다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 말문제 대비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평균법의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그럼 평균법은 여기에 대입하면 이 기초제공품도 단기 투입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법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 기초제공품의 수량을요, 그냥 단기 투입분에 더하시는 걸 추천드려서 평균법의 가정을 집어넣으면 둘은 같거든요. 맞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건 기초제공품이고 왼쪽에 있는 건 단기 투입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평균법은 단기 투입분과 기초 제공품을요 평균적으로 단기에 완성을 시키고 평균적으로 기말 제공품으로 남겨놓는다라는 논리예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247페이지 예제 가지고 저랑 한번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두 개 해보죠. 247페이지. 없구나. 자, 한번 보죠. 예제. 읽어볼게요. 문제 247페이지 예제요. 자, 1번에 기초 제공품이 1000개다라고 돼 있죠. 저는 빵 가지고 사례 들게요, 그냥. 그래서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 했죠. 그리고 가공비 지워주시고 시험에 절대 가공비라고 안 줘요. 그리고 진척도 지워주시고 진척도를 완성도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실제로 그냥 완성도 40%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어제 만들다만 빵 1000개 있죠. 만들다만 빵 1000개가 40%만큼 빵을 만들고 어제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졸려서.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상관없는데 이제 세무 1급은 주로 금액 전부 다 물어봐요. 금액까지. 주로 완성품 환산량만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저께 밀가루를 18만 원어치 투입을 했고요. 맞죠? 어저께까지 18만 원 투입을 했고 어저께 사람과 기계는 16,000원 정도가 원가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볼게요. 자, 자료 2번 보니까 자, 단기의 투입량, 이게 단기 착수한 거죠. 단기에 새로 우리가 빵을 7,000개를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단기에, 즉 오늘 빵을 만들기 시작한 7,000개의 재료비, 밀가루는 70만 원어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공비, 사람과 기계에 대한 뭐 인건비든 뭐 감가상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24만 4천 원이 오늘 새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료 3번.
기말 제공품 2,000개인데 기말 제공품은 오늘 만들다만 빵이 2,000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2,000개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공비 지워주시고 진척도 지워주시고 진척도를 완성도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처럼 할게요. 왜냐면 저자분도 답답하셔가지고 야 완성도 그 가공비다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냥 맞죠? 재료비의 완성도 아니다 이놈 시키더라. 요거. 자, 그 다음에 자료 4번 보죠. 자료 4번에 재료비는 공정초에 투입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점이죠. 밀가루는 작업을 시작할 때 바로 다 넣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사람과 기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즉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줬고요. 자, 문제 볼게요.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5단계거든요. 자, 그러면 화면 좀 보시죠, 여러분. 화면. 자, 그럼 1단계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제공품 T계정 그리시면 돼요. 알죠? 그럼 지금 수량 줬죠? 기초 제공품 수량 1,000개 줬고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 7,000개 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2,000개 줬죠? 그러면 단기 완성품 수량 구할 수 있어요? 이쪽 못 구하시면 큰일 나. 왼쪽하고 오른쪽 8,000개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말은 단기 완성품이 6,000개다라고 간접적으로 준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8,000개, 8,000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 있죠?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에 밀가루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어저께 40% 만들다만 빵 1,000개에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 기초 제공품이잖아요. 여기에 밀가루는 100%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만들다만 빵 1,000개의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몇 프로 작업했어요? 40%만큼 맞죠? 그럼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의 사람과 기계 작업 정도는 40%인 거죠. 그래서 0.4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평균법의 논리를 쓰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도 분명히 40%만큼 만들다 만 거지만 이걸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걸로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요 기초 제공품 수량 1,000개 있죠. 얘를 그냥 단기 착수분에 더하시면 돼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8,000개 안에는 기초 제공품 1,000개와 단기 투입분 7,000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죠? 기초 제공부터 단기 투입분으로 보는 거지. 그럼 여기가 다 단기 투입분은 아니잖아요. 기초 제공분도 여기 단기 투입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평균법의 논리는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랑 오늘 새로 만들기 시작한 빵 7,000개 있죠. 얘네들을 평균적으로 오늘 6,000개를 완성했고 2,000개를 완성시키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평균법 하에서의 단기 완성품은 전부 다 단기 착수분에서 단기 완성된 거죠. 왜냐면 기초 제공품도 평균법은 단기에 막 투입한 것을 보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은 무조건 완성도가 100%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거잖아.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밤, 오늘 막 4교시랐어요.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빵. 맞죠? 8,000개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거에서 오늘 완성시켰잖아요. 뭐 오늘 빵 만드는 과정 다 밟은 거 6,000개는요. 그렇죠? 그래서 재료비든 가공비든 완성도 100%고요. 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오늘 만들기 시작한 빵 8,000개 중에서 2,000개는 몇 프로냐? 25%? 25%까지 우리가 만들다 만 거죠. 그러면 오늘 시작할 때 밀가루 다 쏟아 부었죠. 그러면 오늘 만들다만 빵 2,000개 안에는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100%요. 25% 아니에요. 밀가루는 초기의 전량 투입이니까 착수하면 다 넣고 시작해요. 그냥. 알죠? 그래서 25%만큼 만들다가 말았더라도 밀가루는 전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만들다만 빵 2,000개 중에서 사람과 기계는 몇 프로 작업했을까요, 여러분들? 몇 프로? 25% 맞죠? 오늘 막 시작했다라는 건 사람과 기계가 작업 안 한 거예요. 안 했다가 꾸준하게 25%만큼 사람과 기계가 돌렸으니까 25%만큼의 빵이 완성이 됐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빵 2,000개의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25%만큼 작업을 한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가 단기 완성품 수량에다가 완성도 구했고,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의 완성도 구했고, 이제 곱셈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맞죠? 여기서부터 곱셈이에요, 곱셈. 이해가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이 단순 수량의 완성도 곱하면 완성품 환산에 나온다면서요. 자, 그래서 2단계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자, 보자. 자, 그러면 이제 단기 완성된 6,000개의 완성품 환산량 구해볼게요. 해보면, 자, 단기에 완성된 빵 6,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6,000개 곱하기 파란색 1이죠. 6,000개. 예상 아니라 곱하기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완성된 빵 단순 수량 6,000개. 여기에 사람과 기계, 가공비의 완성도 100% 1 곱하면 이게 단기 완성된 6,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다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기말 제공품, 즉 오늘 만들다만 빵 2,000개의 완성품 환산량 구해볼게요. 요거 완성품 환산량 아닙니다. 다 단순 수량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만들다만 빵 2,000개, 단순 수량 2,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2,000개 곱하기 재료비의 완성도 100% 1 해서 2,000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 제공품. 오늘 만들다만 빵 2,000개의 사람과 기계는 25%만큼 작업했으니까 곱하면 기말 제공품 2,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500개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재료비는 완성품 환산량이 총 8,0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총 6,500개가 나와요. 알죠? 이렇게 나와요. 요게 2단계인데 이제 중요해. 이 2단계의 말이 진짜 중요해요. 이 말이 좀 이따가 원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엄청나게 영향을 줄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띄운 8,000개하고 6,500개가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요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에 기초 제공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분명히 기초 제공품 1,000개 있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지 가정을 단계 착수한 것처럼 가정하는 거지. 가정한다고 기초 제공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에는 전기에 작업하다만 기초 제공품과 단기에 막 투입한 단기 투입분이 섞여져 있는 평균 개념이다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전기에 작업하다만 기초 제공품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표시를 안 하면 자꾸 단기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문제 가끔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을 의미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단기 작업량뿐만 아니라 전기 작업한 것도 의미해요. 더하기 평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뭐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원가 구하라고 했죠. 원가.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단기 완성품 환산량하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환산량은 수량에 숫자가 빠져 있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가는 뭐 곱하기 뭐예요? 원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2단계에서 수량은 구했지만 단가는 못 구했어요, 아직. 맞죠? 그래서 2단계 하고요. 단가는 4단계 구하거든요. 이 2단계하고 4단계가 뒷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3단계는 안 중요해. 3단계는 뭐냐면 요거 쓰는 거예요. 원가를 집계한다. 또는 원가를 요약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가공비 얼마고 단기 투입분의 재료비, 가공비 얼마인지 쓰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은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계산할 때 이거 안 쓰면 좀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단계가 중요해요. 4단계. 2단계도 중요하지만 4단계에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원가잖아요. 원가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근데 수량을 그냥 수량 써요? 완성품 환산 수량 써요? 그럼 당연히 대응되는 단가도 그냥 단가가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 써요. 여기는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이해상이 아니에요. 논리적. 그래서 여기 4단계가 뭐냐면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을 구하면 됩니다. 요거. 근데 우리 다시 단가는 금액 나누기 수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모든 걸 완성품 환산량 가지고 써요. 됐죠? 그래서 총 원가를 완성품 환산 수량으로 나눠주면 완성품 환산 수량 한 개당 금액 나올 겁니다. 동의되시죠? 자, 그럼 띄울게 여기다가. 자, 근데 우리 아까 완성품 환산량이 요거 의미했죠? 우리가 평균법, 여기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 얘잖아요. 환이라고 좀 하기. 완성품 환산량이 얘죠? 평균법 하에서요. 그럼 여기 이게 전기 작업량 더하기 단기 작업량이죠. 그럼 우리 아까 분자하고 분모는 무조건 대응돼야 되잖아요. 분자가 개월이면 분모도 개월. 분자가 총원가면 분모도 총원가. 맞죠?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자체가 전기 것도 고려하니까 요 총원가도 기초 제공품 원가. 전기의 원가가 기초 제공품 원가죠. 전기의 원가인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단기 투입 원가도 평균적으로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따라오시려면 논리적으로만 접근하셔야지 이해를 도중에 하려고 했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어긋나요. 그러니까 많이 풀다 보면은 여기는 머리가 알아서 합니다. 맨날 풀거든.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알죠? 막 구하는 게 2단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4단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푸는 논리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합니다. 알죠? 요 4단계가 진짜 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평균법에서는 전기, 단기 둘 다 고려하니까 대응되는 원가도 전기, 단기 다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근데 보시면, 근데 완성품 환산량을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별도로 구했죠? 왜요? 투 시점이 다르니까. 그러면 대응되는 단가도 재료비랑 가공비를 따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투입 시점이 같다면 재료비, 가공비 나눌 필요도 없고요. 완성품 환산량, 단가도 나눌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과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따로 구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보시죠. 자, 화면.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총 8,000개죠? 그럼 여기가 8,000개가 들어와야 되는 8,000개. 자, 8,000개. 그러면 분자도 재료비만 와야죠. 재료비만. 지금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구하니까. 그럼 재료비가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가 18만 원 있고 단기 투입 재료비가 70만 원 있죠. 이 두 개를 더해요? 아니면 단기 투입만 고려해요? 두 개 더. 그렇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18만 원 하고요. 단기 투입 재료비 70만 원 둘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 110원이 나옵니다. 좀만 참으세요. 거의 5단계 다 와가요.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어떻겠어. 저도 고통스러운데. 원래 여기까지 여러분 2단계란다. 세무 2급 때까지 해요. 세무 2급 때 해요, 요거. 실제로. 근데 전 여러분들을 배려한, 멋있죠? 배려한다고 그냥. 왜요? 좀 있어 보이려고. 착한 선생님입니다. 라는 걸 좀 이렇게. 쏘리요. 똑같아요. 그럼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6,500개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원가, 대응되는 원가도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와 단기 투입 가공비 둘 다 고려해야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 대략 40원 정도 나와요. 계산기 두드리면 떨어지게 줘요. 이렇게. 자, 이제 5단계가 뭐냐면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물음. 근데 여기는 다 완성품 환산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 보시면 안 돼요. 가끔씩 여기 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완성품 환산량 이쪽이에요. 여긴 단순 수량이고. 알죠? 큰일 나? 저 왼쪽 보면 여기 보면 제 X친구 보면 난리 나는 거야. 단순 수량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가 완성품은 요 점선을 기준으로 위쪽이 완성품이죠. 맞죠? 위쪽이 완성품, 아래가 기말 제공품입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화면.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단기 완성품 6,000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6,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110원. 그래서 여기 6,000개 곱하기 110원. 했죠?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기 완성품의 재료비의 원가가 돼요. 단기 완성품. 물론 완성품이라고 해도 돼요. 단기 완성품의 재료비의 원가가 되는 거죠. 재료비 원가.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왼쪽 보시면 안 돼, 절대. 자, 단기 완성품 6,0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6,0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40원.
이렇게 하면 얘가 뭘 의미하냐면 단기 완성품의 가공비의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완성품의 가공비. 그러면 우리가 가공비가 직로 더하기 재간이죠. 가공비. 그럼 직재, 직로, 재간의 합이 총원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단기 완성품의 총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말 제공품 갈게요. 자,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2,000개. 자, 2,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1개당 금액 110원. 곱하면 이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원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원가.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자, 여기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2,000개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5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1개당 금액 40원. 곱하면 요게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기말 제공품의 총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힘들어. 자, 10분 쉬었다가요. 선입선출법 할 거거든요. 근데 정말 10분 잘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도중에 혹시 시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5시 13분이니까 죄송하지만 5시 23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쉴게요. 아이고.